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정. 자, 먼저 조사 설계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정의 일반 사항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좀 봐주셔야 돼요. 자, 3번. 서울시가 지금까지 가장 잘해온 분야가 뭐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필요한 건 뭐고, 지난 4년간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망을 세운다, 정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발자취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역사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잘 알아야 앞으로 갈 길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어느 한순간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걸어왔던 길을 먼저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챙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1번과 3번이 중요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잘해온 분야가 뭐고, 지난 4년간 가장 우선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본다라는 걸 보도록,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8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환경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대기질이 굉장히 악화되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미세먼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 문제도 있었고, 한강 녹조 문제도 있었고,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주택 문제가 심각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월세 임대료 부담이 돼서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부진이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거주가 어려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심각한 교통 문제가 있었다. 주차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도심으로 오면 올수록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겠지만, 자, 도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이 불편했다. 그 다음에 심각한 경제 문제로는 청년 실업, 청년 등의 높은 실업률이 걱정이 된다.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우리 미래에 해당하는 경제 민주화가 지체되고 있다라는 거. 자, 심각한 복지 문제로는 뭐가 있었냐라고 보면, 자, 고독사 문제 이런 거 좀 눈여겨볼 만하죠.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혼자 거주하다가 죽게 돼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죽은 사실조차도.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사회 갈등이 있었다. 그렇죠?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대 갈등, 고령자와 젊은이들 간의 세대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남, 강북구 지역 차별, 지역 갈등도 있었고, 주택 소유와 비소유, 또 젠더. 자, 이런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여러분 젠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젠더는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 의미에서의 성. 자,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 정도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안전 문제가 심각했다. 안전 문제가 심각했고, 자, 뭐, 안전 문제에서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런 거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진과 기상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제. 얼마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은 일본에서만 발생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 2년 전인가요? 그쵸?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있어서 수능까지 연기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자유의견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도 찬반 논쟁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거 반려동물 관련해서 자, 반려동물 관련해서 또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유의견으로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특이한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성격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중기계획과
자, 장기 계획이 있다. 자,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거 키워드 행복 주인 잊지 마세요. 행복 주인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와야 된다. 하는 거고, 자, 중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서로 융합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매년도 균형 성과 관리 계획을 통해서 계획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앞에 거랑 좀 겹치는데 약간 좀 자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는 거요. 스마트 도시, 이런 거, 도시농업,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건강, 교육,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균형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재생 챙겨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민주의 남북교류가 들어간다. 거 다시 한번 또 성평등, 아까 퀴어 축제 얘기도 나왔지만 성평등의 문제, 어쨌든 젠더 문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개의 핵심 과제를 정리했어요. 25개. 자, 이것도 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볼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총 25개의 핵심 과제가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래 7개, 그 다음에 안전 4개, 복지 4개, 균형 5개, 민주 5개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오른 25개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요 왼쪽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선 7기에 민선 7기에 서울시가 4년간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느냐라는 거. 자, 물론 우리가 좋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만들어진 그런 계획이냐,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신뢰할 하냐,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 운명을 맡길만 하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수립 경과라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총 56명의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여러분. 자,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요, 각 분야에.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도 들어와 있고, 현장 활동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7명의 기획위원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로 6개를 구성해서 위원회별로 4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자, 전원회의를 열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들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공약 검토를 보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해서 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전체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검토를 해서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시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함께하는 미래서울 정책 지표예요. 지표. 지표는 이제 지표란 말은 이제 숫자로 표시되는 겁니다. 숫자로 표시되는 거고, 그래서 자, 몇 개의 기업이 만들어졌어? 관광객은 몇 명이야? 그다음에 뭐 기계라고 치면 몇 대가 보급이 됐어? 그다음에 몇 명이 과연 참여를 한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수치, 통계, 계량 이런 것들 우리가 수치화, 계량화, 통계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자, 그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설과 관련해서는 자, 소화기, 전기차, 지하철 노후시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수치화 시켜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형 서울에서는 또 도시재생 거점 시설이 몇 개야, 몇 개소의 캠퍼스 타운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비율은 어느 정도야, 뭐 세대는 몇 세대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은 이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목표를 세운다는 겁니다. 지표화한다는 것은 수치화, 계량화 한다는 의미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과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여기서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좀 체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핵심 과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요. 핵심 과제를 쭉, 이제 핵심 과제가 있어요. 여기들을 같이 저랑 이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학습 자료 541페이지. 자, 54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더 넘겨야 되죠. 541페이지 내용을 보면 분야별로 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분야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또 거기도 또 들어가면 이제 분야별 추진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가 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섞이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 분야별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양으로 보면 분야별 추진 과제 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굉장히 많지만 또 이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 시간에 했던 게 사실 중요해요. 첫째 시간에 했던 시정 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따른 제가 키워드가 되는 것들 찾아드렸잖아요. 그런 게 일단 중요해요.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 잠깐 여러분 끊었다가요. 요 다음 시간에는 핵심 과제 보고요. 분야별 추진 과제는 양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핵심 과제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4까지 한 거예요. 그쵸? 4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5 핵심 과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야별부터는, 그쵸? 분야별부터는 요 다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핵심 과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